중봉 조원 선생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봉 조원 선생님은 1544년 원래 옥천분은 아니십니다. 태어나기는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셨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8년 전인 1584년에 안내면 용촌리 도래밤티 마을로 낙향을 하셨습니다. 그 낙향을 하신 거는 이제 보온 현감을 그 이전까지 하시다가 아마 계모께서 여기서 살고 계신 걸로, 그래서 계모를 모시기 위해서 옥천으로 낙향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의병장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진짜 조선 사회 그리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외한 조금 학문을 아시는 이런 신하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유학자 이런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많은 의병을 일으킨다고 해도 사실 그분이 별로야, 인물도 별로고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많이 모이질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어쨌든 그 추앙받고 존경받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분 한테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정신세계를 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들이, 의병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이런 요인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조정의 어떤 정치개혁, 그리고 또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이런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임금한테 상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당시 임금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조선 선조였었는데, 선조를 향해서 정치 개혁을 해라,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백성들을 좀 잘 살 길을 좀 마련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상소들을 수없이 올리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해요, 선조가.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직설적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가 진짜 잘못한 놈이니까 빨리 내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 사신이 와서 다시 이제 통신사를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때도 일본이 왜 왔냐, 이거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일본 사신의 목을 베고 당장 저기를 끊어라, 일본하고 교역을 끊고 교류를 끊고 명나라하고 합심을 해서 일본이 침략에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소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찰사한테 냈는데도 상소는 임금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선조한테 대궐 앞에 가서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도끼를 들고 상소를 하는 지부상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도끼를 들고 가서 내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상소긴 한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대궐문에 그 계단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선열이 낭자했다, 이런 기록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올곧은 선비였다. 그만큼 임진왜란 의병장이기 전에 유학자로서의 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나중에 가서는 옥천 향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가 이제 당시에, 조선 당시에 교육기관이었기도 했고, 또 옛 성현들을 좀 모시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기능을 가진 그 향교에 그 조선 사람들, 또 그 이후 신라 때부터 조선까지 18명의 아주 학문이 출중한 그런 학자들을 좀 배양을 하고 제사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18명 중에 조원 선생이 한 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고장으로 따지면 송시열 선생하고 조원 선생 두 분이나 18명 중에 두 분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라, 그렇게 따지면 옥천에 관련된 인물들이, 향교에 배양된 인물이 두 분이나 되기 때문에 옥천은 진짜 인물이 고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개혁을 요구를 하고, 그와 함께 군사적으로도 방어책을 좀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라고 이런 상소들을 계속 해왔던 정치개혁 사상가였음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내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의병을 일으킨 분이시기도 하고죠. 그래서 의병은
이제 옥천에서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청주에서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공주에서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청주성 수복을 그 영규대사와 함께 청주성을 수복을 하고 그 바로 막바로 임금을 모시러 가려고 하다가 금산에 그 왜군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산으로 이제 쫓아가면서 영규대사와 함께 금산 전투에서 10,000명이 넘는 일본군하고 대적해서 싸우다 돌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원 선생들의 일생을 보면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충신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그 효성스러운 그 계모에게도 효성이 진득한 그런 효자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어서 추앙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계속 조원 선생이 그 거주했던 안내면 용촌이라든지 또 그 사후에 모셨던 안내면 도일이라든지 또 안남면 도농이라든지 해서 현충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천문화원에서는 조원 선생의 어떤 공을 기리고 충절을 기려서 1976년에 첫 번째 중봉충렬제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중봉충렬제 개최는 그 조원 선생의 충절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기리는 목적도 있긴 했지만 당시 옥천 군민들의 화합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개최한 축제가 된 거죠. 올해 47번째, 47회 중봉충렬제를 열고 있는데 사실 시대 변화나 아니면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봉충렬제가 제대로 못한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중봉충렬제를 옛날처럼 좀 크게 좀 확대를 좀 하고 조원 선생님의 충절 정신을 좀 널리 알리는 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옥천문화원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중봉충렬제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조원 선생님의 충절 정신을 좀 더 현대적 의미로 어떻게 기릴 수 있는지를 앞으로 도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천구 문화관광해설사 정경입니다. 저희 옥천에는 의병장으로 알려진 조원 선생님이 계시죠. 저희 조원 선생님은 1582년에 보훈 현감으로 외직을 청하여 2년 정도 재직을 하셨고 그 재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계모 그러니까 강냉김 씨 엄마가 그쪽에 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이 아닌 옥천으로 살고 계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보훈 현감으로 계셨을 때 대관들의 탄핵을 받아서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 옥천까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거처를 옮기신 곳이 안읍의 도래반피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안내면 용촌입니다. 이곳은 우리 조원 선생님께서 1584년에 겨울에 저희 옥천에 와서 이렇게 거주했던 거주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저쪽이 이 정도에서 여기 근처를 세 군데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추나무가 있는 곳, 저기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여기 이제 지금 농막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은행나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거주했던 곳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서울에 같은 도시보다는 숲속에 우거진 데를 많이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새 거처를 하시고 후율 정사를 직접 나무를 베고 띠를 엮어서 초당을 짓습니다. 그 후율 정사를 직접 상량문까지 해서 만들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율 정사에서 지내면서 그쪽에는 습도 우거지고 인적도 드물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래. 좋다니까 여기 넓게 해놔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곳은 휴일 장사를 이제 있었던 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 직접 오셔서 나무도 베고 풀도 베서 직접 서당을 졌다고 하죠. 이 지금은 이 터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을 지으면서 휴일 정사의 상량문을 우리 충효의 저기 하는 조광조 선생님 그리고 율국 선생님의 시를 담는다 이런 상량문을 남겨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터는 그때 당시 1584년 겨울에 옥천 아까 도래밤티 거주하셨을 때 직접 지었다는 초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초당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 자리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옥천에 계속 거주를 하시면서 그때 생활을 하실 때도 옥천에 2년 정도를 계속 거주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옥천에 있으면서 우리 조원 선생님은 상소를 계속 올리십니다. 그 많은 상소를 올리고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5번, 6번 이렇게 계속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 배경이 동인과 서인이었을 때 우리 선생님은 서인이었는데 이 상소 자체가 도착하지 않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대궐까지 가십니다. 대궐 앞에서 상소를 올리시는데 이때 우리 선조님께 또 노여움에서 합니다. 그리하여 선조의 미움을 받고 또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조원 선생님은 곧 난리가 나고 전쟁의 날 기세니 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 선생님은 그때쯤부터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선생님은 옥천에 계셨던 그곳이 후율 정사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천기를 보셨던 유상지석이라는 그곳이 지금 있는데요. 그 유상지석이라고 지금 써 있는 곳과 유상지소라고 써 있는 곳이 옥천에 2군데가 있는데요. 유상지소라고 써 있는 곳은 잘 알려진 보물로 승격된 저희 이지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휴일정서와 이지당에서 강론을 했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유런구곡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서하천 그쪽으로 해서 남겨져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 선생님께서 옥천에 계셨을 때 많은 상소를 올리셨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589년에는 유성룡에 대한 또 상소를 올려서 그때 당시에 또 유배를 갑니다. 함경도, 길주, 영동역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되는 북적 일기가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그 일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배를 가면서 돌림병이라고도 하고 지금에 말하면 코로나 같은 병이겠죠. 그래도 우리 조원 선생님께서는 유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조한기 큰아들이 그때 많이 아팠는데도 계속 영동역까지 가셔서 유배를 하는 당시 또 다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11월에 옥천에 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 선생님이 그때 당시 1589년에 지부상소라는 상소가 올라지는데요. 우리 고려 말에는 우탁도 그리고 저희 조원 선생님, 그 다음에 차익현 선생님이 지부상소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지부상소를 올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율 정사는 우리 선생님이 근 옥천에서 만 7년에서 8년을 지내셨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